네,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어제 진행했었던 그 내용들 이어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애시드랑 베이스 관련된 그 중에서도 브론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베이스 이 얘기들을 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브론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HA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런 애시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H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산성도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산성도가 커진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어제 얘기했었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톤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의미죠? 프로톤을 잘 줄 수 있는 어떤 도너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HCl,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H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애시드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H 프로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 애시드의 어떤 세기 그리고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pKa 값으로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pKa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음수 값이어도 괜찮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pKa 값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어떤 게 강한 산이고 어떤 게 약한 산이고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pKa 값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확히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안정성을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짝염기들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이 짝염기라고 하는 거는 HA 상태에서, 애시드 상태에서 분리된 형태죠. 그렇죠? 프로톤이 나가서 떨어져 나가고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 짝염기의 상태인데, 이 짝염기의 안정성을 생각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강산인지 약산인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HA의 상태에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간 이 오른쪽 상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이 짝염기라고 하는 게 스테빌리티가 높다, 이게 높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뭐예요? 이 반응이 만약에 평형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짝염기의 안정성이 높으면 오른쪽으로 반응이 잘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로 가겠죠. 그 말뜻은 프로톤을 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짝염기가 잘 생성이 돼서 강산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강산의 HCl의 짝염기를 보게 되면 Cl-죠. 그쵸? 이 Cl-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옥텟 법칙을 잘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l이라고 하는 거 원소 자체가 우리 어제 배웠었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굉장히 큰 그러한 원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짝 염기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차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마이너스 차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일수록 더 안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CH3- 이 짝염기를 살펴보게 되면 CH가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할 거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탄소를 생각을 해보면 옥텟 법칙을 만족을 하고는 있지만 이 마이너스 차지가 어느 원소 위에 있냐면 탄소 원소 위에 있죠. 그러면 이 Cl 클로린과 그 다음에 카본의 각각의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좋은 클로린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안정성이 더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가 떨어져 나갔을 때의 그 구조의 안정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염기성이 얼마나 되는지, 즉 짝 염기의 염기성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안정성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애시드가 강산인지 혹은 약산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산염기 반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평형 반응이죠. 평형 반응인데 어떠한 산과 어떠한 염기가 이렇게 둘이 혼합이 되었을 때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건지 혹은 이 반응이 왼쪽으로 더 많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pKa 값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equilibrium always favor formation of the weaker acid and base라고 나와 있죠. 더 약한 애시드와 그 다음에 베이스를 있는 쪽으로 방향이 간다, 평형이 유지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stronger acid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프로톤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강한 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프로톤을 잘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산을 강한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뜻은 현재 상황에서 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스트롱, 강한 애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애시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변화를 선호를 하는 거는 이 스트롱 애시드겠죠. 얘는 프로톤을 빨리 주고 싶어 하는 애고 윅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을 줄 수 있지만 얘를 상대적으로 잘 안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윅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트롱은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는 거고 윅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현재 상태가 안정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스테빌리티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한 산이 있는 쪽과 약한 산이 있는 쪽 이 둘 비교를 했을 때 강한 산이 있는 쪽은 얘는 변화를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약한 산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약하기 때문에 이미 프로톤을 주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Ka 값, 각각 왼쪽과 오른쪽 식에서 pKa 값들을 가지고 있는 애시드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더 강산이 있는 쪽에서 약산이 있는 쪽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평형이 어느 쪽에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는 방법들 각각 어떤 스텝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러한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평형이 어느 쪽에서 형성이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스텝들을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디에 애시드가 있고 어디에 베이스가 있는지, 어떤 것이 애시드고 어떤 게 베이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애시드, 여기는 지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H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쵸? 여기에 있는 H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H도 프로톤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NH2-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풀어서 다시 써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뜻은 여기에 있는 이 NH2-라고 하는 거는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로서도 작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서도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애시드 베이스 둘 다 가능하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C2H2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프로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겠구나. 따라서 여기에 이 C2H2와 NH2-가 서로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애시드가 아니라 베이스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둘 중에 어떤 게 애시드고 어떤 게 베이스인지 먼저 잘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애시드,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톤이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C와 H 사이에 있는 이 시그마 본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쪽으로 가서 비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이 반응 각각의 식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각각의 화합물들을 써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스텝 1에서 짝쌍과 짝염기까지 완전히 잘 구분을 해주는 상태까지 해주는 게 이제 스텝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Identify the conjugated acid and base in product.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이네요. 그래서 짝산이랑 짝염기를 찾아주는 스텝.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인 거죠. 그래서 H가 떨어져 나간 상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간 상태의 짝염기,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프로톤을 받아들여서 결합을 한 상태, 짝산을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해주는 게 compare the pKa value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우리는 지금 앞 슬라이드에서 pKa 값을 알아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C2H2의 pKa 값이 25다라는 거를 찾아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H3의 pKa 값이 역시 38이다라는 것을 이제 앞에 나왔었던 어떤 그 슬라이드 혹은 따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pKa 값은 25, 여기는 38, 여기에 왼쪽에 있는 애시드와 오른쪽에 있는 애시드의 산성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C2H2의 산성도가 더 크다. pKa 값이 더 작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은 약한 산이 있는 쪽인 이 오른쪽으로 좀 더 반응이 치우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와 베이스가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건지, 혹은 이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고 왼쪽에 치우쳐져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걸 이제 pKa 값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pKa 값이랑 기본적인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지금부터 이제 나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산, 그러니까 산의 강도를 비교를 하는,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강산인지 약산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pKa 값을 찾아서 알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pKa 값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차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짝염기, 이 짝염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얘는 지금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 안전은 완전히 좀 다른 얘기예요. 얘는 safety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안정성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해서 안전성으로 들려도 안정성이구나, 스테빌리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 유기화학을 배우면서 이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를 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짝 염기를 형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산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것과 그 다음에 탄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뭐가 더 안정해요? 이 두 개가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산소가 더 안정하겠죠. 왜냐하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한번 이 전자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스테빌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짝염기가 스테빌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HA, 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더 쉽다는 의미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짝염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여기에서 프로톤이랑 어떤 짝염기의 상태로 분리가 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염기의 경우에는 얘가 안정하다, 스테빌리티가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acidity를 따져볼 수 있는 팩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element effect, 두 번째는 inductive effect, 세 번째는 resonance effect, 마지막 네 번째는 hybridization effect,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element effect 같은 경우에는 원소 효과, 원소에 의한 효과인 거예요. 어떤 원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인덕티브 이펙트는 유도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그러니까 인덕션 되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유도 효과라고 하는 거. 이 한국말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어렵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조넌스 이펙트. 뭐 잘 알고 있듯이 공명에 의한 효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러니까 혼성에 의한 효과. 어떤 각각의 이 짝 염기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얘네들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성도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씩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었던 네 가지 팩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사용을 하냐면 산성도를 비교할 때 당연히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것들을 안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나 과제에서 두 개의 산이 주어진 거예요. 두 개의 애시드가 주어졌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산인지 혹은 어떤 게 더 약산인지 이런 거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 그리고
pKa 값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항상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먼저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누가 더 안정한지, 스테빌리티가 높은지를 찾아주게 되면 스테빌리티가 높은 쪽에 이 짝 염기가 이제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높을수록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스테빌리티가 높을수록 그 산의 산성도는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할 때 앞에서 배웠던 네 가지 요소들을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로 나온 게 엘리멘트 이펙트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멘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살펴보듯이 비슷하게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H2O랑 그 다음에 CH4랑 둘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강산일까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H2O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에서 보면 프로톤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CH4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C와 H 사이에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짝 염기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간 그러한 짝 염기 상태를 그려봤을 때 여기는 OH-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CH3-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네거티브 차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둘 다 똑같이 옥텟 법칙을 만족을 하고 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마이너스 차지가 1 있는 거, 그 다음에 탄소의 마이너스 차지가 1 있는 거,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건 뭘로 비교를 안정성을 체크를 해줄 수 있냐면 일렉트로네거티비티.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었죠. 산소의 마이너스 1 차지가 있는 게 탄소의 마이너스 1 차지 있는 것보다 더 안정하다.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는 마이너스 차지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3개나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탄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 3개랑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으면은 전자가 여기에 훨씬 많으니까 얘가 더 안정한 거 아닌가요? 여긴 전자 밀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최애각 전자가 6개죠. 발렌스 일렉트론이 6개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인 거죠. 그 상태를 기본적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차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1이냐 2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막 비교를 하는데 어떤 게 더 강산이고 약산이고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엘리멘트 이펙트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소에는 차지가 E-고 그 다음에 탄소에는 차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경우에는 엘리멘트 이펙트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지가 동일한 상태인 경우에서만 엘리멘트 이펙트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나서 비교를 해줘야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지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엘리멘트 이펙트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쭉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율표에서 비교를 해보면 CNOH, CNOF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로네거티비티, 각각의 CNOF의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 H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정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에는 떨어져 나간 상태가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려줘야겠죠. C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플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전부 다 C와 NOF에 마이너스 1씩 차지가 존재를 하는 상태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전자를 가지고 있으려는 성질이 높아져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죠. 즉, 짝 염기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 산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멘트 이펙트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주기에서 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족에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여기 나온 예로는 플로르랑 그 다음에 브로민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HF 같은 경우에는 pKa 값이 일단 결론부터 보면 3.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Br 같은 경우에는 pKa 값이 마이너스 9가 돼서 이 HBr 오른쪽에 있는 브롬이 훨씬 더 강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뭘로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이즈예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로 결정이 되는데 FCl, Br, I 7쪽에 있는 원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원소들의 대략적인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F가 이 정도면 CL은 이거보다 좀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BR은 이거보다 더 클 거고 I는 더 크겠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FCl, BR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통 족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커지긴 하지만 이 차이가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 효과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의 효과를 무시하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플로우르가 가장 강산이겠지만 그거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이즈 이펙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넓은 공간에 마이너스 1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F 원소들의 상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비공유 전자쌍이 주변에 4개씩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따져봤을 때 얘네들이 전자 밀도는 마이너스 1 차지예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자보다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간에 작은 공간에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 1 차지를 더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넓은 공간에 마이너스 1 차지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넓은 공간에 전자 하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 밀도를 더 넓은 공간에 분포를 시켰기 때문에 얘가 스테빌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최대한 이 화학에서는 전자 밀도를 넓게 퍼뜨렸을 때 안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좁은 공간에 마이너스 1차지를 몰아넣느냐, 좀 더 넓은 공간에 마이너스 1차지를 분산시켜서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얘가 더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스테빌리티는 사이즈의 이펙트가 더 커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더 커질수록 산성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멘트 이펙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애시디티가 증가하는 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acidity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갈수록 acidity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지는 동일해야 돼요. 전체가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가 똑같이 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inductive effect예요. 유도 효과예요. 이거 유도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 An inductive effect is the pull of electron density through sigma bonds caused by electronegativity differences of atoms. 우리가 앞에서 C랑 H의 어떤 시그마 본드를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C랑 O의 시그마 본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 이 C, H 사이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어때요? 작죠. 0.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밀도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C 조금 완전 동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 C와 H 사이에는 동일한 그런 전자 밀도를 균일한 전자 밀도를 보이겠지만 반면에 C와 O 사이에 이 전자 밀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O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높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가려는 성질이 높기 때문에 C 쪽보다는 이 옥시젠 쪽으로 전자 밀도가 이렇게 좀 더 몰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런 효과를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유도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도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more electronegative atom stabilize region of high electron density by an electron withdrawing inductive effect.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짝 염기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짝 염기의 상태인데 이 A라고 하는 걸 풀어서 써본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게 어떤 X라고 하는 원소에 Y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Y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낮은 예를 들어서 C이다 라고 하면 이 결합에 있어서 별로 전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아도 큰 영향이 별로 없겠죠.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 성질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달려있다, O가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런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자 밀도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C일 때는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 밀도가 엄청 크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 C는 별로 전자를 가져오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O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 전자 밀도가 높은 상태이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기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높은 전자 밀도를 일부 당겨 오겠죠. 그러면서 물론 오른쪽이 조금 더 전자 밀도는 더 높은 상태를 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 밀도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전자 밀도가 최대한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탄소가 붙어 있는 상태랑 그 다음에 산소가 붙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당연히 전자 밀도의 치우침은 이 탄소가 붙어 있을 때 더 심하겠죠. 그러면 스테빌리티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균일하게 퍼져 있는 이 산소가 붙어 있는 경우가 더 스테빌리티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예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에탄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리플로로에탄올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인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말단 탄소에 H가, 수소가 3개가 붙어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트리플로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말단의 탄소에 플로루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딱 차이 말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더 강한 산인지, 얘가 더 강한 산인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프로톤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 짝 염기를 먼저 그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가 H, 프로톤이 여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 시그마 결합이 여기에 비공유 전자 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그냥 바로 그릴게요. 얘는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트리플로로 에탄올도 비공유 전자 쌍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되겠죠. 프로톤이 둘 다 양쪽이 빠져나갔을 때. 그 경우에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작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이제 이 산소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산소가 이 끝이죠. 여기에 이런 효과밖에 없죠. 다른 결합에서는 뭐 특별히 C와 C 사이, C, H 사이에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인덕티브 이펙트가 없어요. 전자 밀도가 달라지는 게. 근데 여기 오른쪽을 살펴보게 되면 전자 밀도는 이쪽으로 끌려가게 될 거고 여기는 C와 O 사이의 결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플루오르,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죠. 반대다, 반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안정성이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냐면 일단 여기에 이 C와 O 사이에 이 본드 같은 경우에도 산소 쪽으로 전자 밀도가 치우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이 산소 자체에도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굉장히 충분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원소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지가 없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전자 밀도가 높아서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전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있는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밀도를 다른 데로 나눠주면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따로 그런 전자 밀도가 변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인데 반해서 지금 이 플루오로가 있는 이 탄소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탄소는 전자 밀도를 전부 다 플루오로 쪽으로 다 뺏긴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이 전자 밀도를 어디서 메꿔 와야 되느냐? 여기에 이 옆에 붙어 있는 이 탄소랑 동등한 결합이긴 하지만 전자 밀도를 이쪽에서 더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중심에 있는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밀도를 여기에 좀 뺏겼기 때문에 일부 전자 밀도를 이 산소로부터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산소에 붙어 있는 그 전자 밀도는 이 왼쪽에 있는 에탄올보다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 차지는 가지고 있겠지만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전자 밀도가 이 트리플로에탄올이 더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 그래서 더 강한 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구조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따로 없지만 오른쪽 트리플로로 에탄올 같은 경우에 인덕티브 이펙트가 작용을 해서 이 플루오르 쪽으로는 파샬리 마이너스 차지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 중심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다 뺏겼죠. 전자 밀도를 다 뺏겼으니까 그 전자 밀도를 여기 이 탄소로부터 좀 가져오는 거고 이 탄소도 또 뺏겼으니까 이 산소로부터 전자 밀도를 가져오는 거죠. 평상시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 탄소는 못 가져오겠죠.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산소가 오버된 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겠죠. 아래쪽에 전자 밀도 그림을 보게 되면 에탄올에 프로톤이 빠져나간 상태를 보게 되면 산소에 굉장히 밀집돼 있죠. 전자 밀도가. 빨간색이 진한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트리플로로 에탄올에서 H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는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전자 밀도가 왼쪽 그림에 비해서 좀 더 고르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빌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이 더 높으니까 이 오른쪽이 애시디티도 더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변의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런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전자 밀도가 분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레조넌스 이펙트예요. 세 번째 나온 게 레조넌스 이펙트. 레조넌스는 우리가 챕터 1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명 현상인데 공명 현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안정성이 스테빌리티가 올라가게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한 가지 구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A랑 A 다시 이 두 가지의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 중간에 어떤 한 위치의 전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명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루이스 구조로 그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정한 상태를 찾아준 거기 때문에 이 구조, 그 다음에 A 다시 구조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있는 이 구조는 스테빌리티가 더 증가하게 돼요. 안정성이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명 현상을 가지고 있고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원소들은 조금 더 안정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delocalization of charge through resonance influence acidity. 그래서 레조넌스 구조를 갖기 때문에 acidity가 더 강해진다. 왜? 짝 염기를 그려줬을 때 짝 염기가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간에 어떤 추가적인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에탄올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여기에는 이 프로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과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여기에 산소만 하나 더 지금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레조넌스 이펙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인덕티브 이펙트도 사실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산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해서 이 산소 쪽으로 전자 밀도가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 밀도가 당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되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여기에 이 예가 나온 이유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인덕티브 이펙트보다 여기에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인덕티브 이펙트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트리플로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pKa 값이 얼마였냐면 한 12.4 정도 됐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pKa 값을 비교를 해보면 4.8이에요. 훨씬 더 낮아졌죠. 그래서 그 인덕티브 이펙트보다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여기서는 더 크기 때문에 이 예를 보이는 거고 이 pKa 값이 낮아지는 것은 인덕티브 이펙트랑 그 다음에 레조넌스 이펙트가 두 개가 같이 혼합돼서 나오는 효과예요. 레조넌스 이펙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어떠하게 행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일단은 첫 번째로 짝산을 먼저 짝 염기를 그려준다라고
그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에탄올에서 프로톤이 빠져나간 짝 염기를 그려주고요. 지금 짝 염기를 그려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딱 하나의 루이스 점자식밖에 나오지 않죠. 다른 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구조를 그려주게 되면, 짝 염기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수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명 구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X, Y, G가 있다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딱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명 구조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그 공명 구조를 그려줬을 때 여기에 이 산소와 탄소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이 파이 결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이 파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나온 이 두 가지의 공명 구조를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명 구조는. 그래서 그걸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잘 보게 되면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쪽을 1번 산소라 그럴까요? 1번 산소가 있고 2번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온전히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세틱 애시드의 짝 염기를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금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동등하게 마이너스 1의 차지를 서로 나눠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전자 밀도가 이 위쪽의 에폭사이드보다는 아래쪽의 아세테이트 상태에서 훨씬 더 넓게 마이너스 1의 차지가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는 증가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아세테이트 상태에서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이 아세틱 애시드의 산성도가 더 높다라는 걸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조넌스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더 좋은 산이다, 강산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펙트, 혼성 효과죠. 여기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에테인이랑 에틸렌이랑 아세틸렌이랑 각각 비교를 해보면 떨어져 나가는 프로톤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sp3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여기는 sp2 하이브리드, 여기는 sp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프로톤들이 각각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cidity의 pKa 값을 봤을 때는 아세틸렌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 acidity가 가장 높죠. 즉 sp3에 있는 탄소, 그 다음에 sp2, 그 다음에 sp에 있는 탄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H 프로톤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 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각각의 sp3 같은 경우에는 s 캐릭터가 25%, 그 다음에 sp2는 33, 그 다음에 sp는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오비탈에 이 s 캐릭터를 살펴봤을 때 높은 x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에너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짝 염기가 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짝 염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비공유 전자쌍은 어느 위치에 존재하냐면 sp3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공유 전자쌍은 sp2, 그 다음에 여기는 sp 오비탈에
전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듯이 만약에 S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P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SP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좀 낮긴 한데 P가 P 오비탈이 여기 3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각각의 비공유 전자쌍들이 존재하는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위치에 전자쌍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sp3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가장 높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지금 봤을 때 sp3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sp의 이 전자쌍이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죠. 에너지 준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세틸렌의 경우가 이 셋 중에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안정한 그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강산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서 만약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펙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S 캐릭터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한 형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각각의 스테빌리티를 어떤 전자 밀도로 나타냈을 때 뭐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sp3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밖에 없죠. 그쵸? 시그마 결합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 다른데 공유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높은 밀도로 비공유 전자쌍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파이 결합이 존재하죠. 그쵸? 파이 결합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파이 결합은 일렉트론의 오버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이 전자 밀도가 이 파이랑 오버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 밀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파이 본드가 2개가 있죠. 그쵸? 파이 본드가 이렇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오버랩 돼서 좀 나눠질 수 있는 그 결합이 파이 본드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더 전자 밀도가 나눠져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펙트를 혹은 앞에서 S 캐릭터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더 안정하구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강산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4가지 배웠었던 것 좀 정리를 해보면 엘리멘트리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인덕티브 이펙트, 레조넌스 이펙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펙트 얘기를 했었죠. 엘리멘트 이펙트는 어느 원소이냐에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강산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덕티브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높은 그런 원소들이 주변에 붙어 있다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마이너스 차지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에 의해서 강산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레조넌스 이펙트 같은 경우는 공명 구조가 그려지면 중간에 어떤 더 안정한 상태로 전자 밀도가 나타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SP의 경우가 SP2나 SP3보다는 좀 더 안정한 그런 강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뭐냐면 여기서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넷 중에 뭐가 제일 세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꼭 있었는데 사실 그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금 각각의 그 팩터들에 대해서 이펙트에 대해서 얘들이 전부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셉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pKa 값의 변화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펙트는 다른 이펙트들보다는 조금 더 약한 편이고요. 그 영향이 약한 편이고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레조넌스 이펙트는 이 중에서 강한 편에 속해요. 제일 강한 편에 속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팩터를 써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만 따져보면 되는지 혹은 두 개를 같이 살펴봐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레조넌스 이펙트를 볼 때도 단순히 레조넌스 이펙트만 딱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덕티브 이펙트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인덕티브 이펙트보다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더 크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에 이 두 개의 애시디티를 비교를 해라. 어떤 게 더 강산이고 약산인지. 그러면은 일단은 짝 연기들을 각각 그리겠죠. 여기는 이렇게 될 테지만 이걸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비교를 하겠죠. 여기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인덕티브 이펙트 측면에서는 어떻고 그 다음에 레조넌스 이펙트 측면에서는 어떻다. 그래서 얘네 둘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HA와 HB의 서로의 산도를 비교를 했을 때는 누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줘야지 뭐가 더 세니까 하나만 가지고서 산성도를 얘기를 한다. 그러기는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그렇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실 했었던 얘기가 여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HA랑 HB랑 이렇게 주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강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스텝 1이 하이드로젠을 찾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제가 지금 그린 거는 당연히 애시드의 형태를 드려야 되니까 H라고 붙여줬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들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H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원소랑 그 다음에 H 사이에 이 본드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는 X가 그 원소가 탄소인지 질소인지 산소인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CNO 이 결합을 보는 거는 어떤 이펙트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엘리멘트 이펙트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멘트 이펙트를 먼저 확인을 해본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 만약에 엘리멘트 이펙트에서 동일하다 똑같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와 어떤 결합을 찾았는데 똑같이 전부 다 C에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 거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와서 컨주게이트 베이스에서 그 주변에 이 C 주변에 혹시 엘렉트론 위드라인 그룹이 붙어 있느냐. 엘렉트론 위드라인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단순히 F라든지 O라든지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런 원소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룹들 자체,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그룹이 이제 전자를 잡아당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엘렉트론 위드라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자를 당기는 그러한 애들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안정도를 높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안정성을 높여서 강한 산이 되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이펙트 중에서 인덕티브 이펙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덕티브 이펙트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동일하다. 혹시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레조넌스 이펙트를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그 정도도 또 차이가 없으면 컨주게이트 베이스 그 혼성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게 강산이고 어떤 게 약산인지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챕터 2 부분 남은 부분 나가고 그리고 챕터 3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어요?